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신세시스 오디오 지난 시간에 본 98DC 그 다음에 117DC 이 제품 나간 다음에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했었지만 이 제품의 이 지명도나 어떤 제품의 인기에 비해서 갑자기 사라졌던 그런 공백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10년 이상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막말로 그때보다 못 만들지만 않으면 이건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에 좋은 기호를 갖고 있었던 분들과 또 지금 진공관 앰프가 사실 딱히 안 보이는 현 시점에서 이 정도 소리를 내는 진공관 앰프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견고함, 만듦새와 그다음에 디자인, 그러니까 이태리 진공관 앰프를 대표하는 돌아온 브랜드로서의 신세시스는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모노블록과 프리앰프 98DC와 117DC를 살펴봤고, 오늘 드디어 인티앰프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37DC 플러스, 그 제품명에 드는 DC 다음에 플러스가 붙은 것들은 또 뭔가 업버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깨알 같은 설명들까지 추가되어 있지는 않은데 기존 제품에서 한번 업데이트를 거쳤다는 그런 표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이 신세시스의 새로운 라인업들은 로마, 액션, 메트로폴리스, 또 FCO 이런 쭉 라인업이 있는데, 다른 제품들이 막 한두 모델, 뭐 두세 모델이 있는 거에 비해서 로마는 전 라인업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CDP,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 그것도 뭐 파워는 모노블럭 버전, 하여튼 각 부문별로 제품이 포진이 되어 있는 가장 많은 제품군이 몰려있는 라인업이 로마고, 오늘 볼 37DC 플러스는 그 로마 시리를 대표하는 인티앰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예요. 앞에 프리단에는 진공관, 출력단에는 클래스 D 앰프를 써요. 독특한 구성이죠. 이전에 신세시스 앰프에서는 없었던 순 진공관 앰프가 아닐 뿐더러 출력단에 D클래스 증폭단을 쓴 최초의 신세시스 앰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한, 과연 스타일이 어떨지, 어떤 소리가 날지가 일단 궁금한, 시작부터 궁금해지는 그런 제품이죠. 기능적으로도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입력단에 옵티컬과 USB-B 입력으로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지난번에 본 CDP, 오늘 시청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위에 있죠. 14DC 플러스에 들어간 그 고성능 DAC하고 똑같은 DAC를 탑재하고 있어요. 아사히 카제이사의 AK4495SEQ. 이게 PCM 포맷으로 32비트에 768kHz까지 최고 해상도의 DAC라고 했었죠. 그리고 출력 쪽엔 프리아웃 출력이 있어서 프리단을 거친 출력을 다른 파워 앰프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그 다음에 일체화해서도 쓸 수 있게 한 그런 기능들이 이전에 신세시스에서는 못 본 아주 새로운 버라이어티를 탑재하고 있고요. 입력은 RCA 입력이 2개 있는데 그거 외에 포노 입력을 따로 MM 포노 입력이 별도로 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본 프리 117DC에서 본 그런 입력단의 구성하고 비슷합니다. 입력단에는 진공관 692, ECC88하고 호환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출력 쪽은 뱅앤올슨사의 아이스 모듈을 써서 8온 기준에 250W 출력을 냅니다. 신세시스의 새 라인업 중에 지금까지 본 중에 출력이 가장 높죠. 그래서 인티앰프지만 어떤 파워를 갖고 어떻게 드라이브할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바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은 특별히 이 제품을 제가 듣다 보니 샘튜브 시청실에 있는 3개 스피커를 다 들어봤는데 카르마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르마 DB7S인데 이 스피커를 자체 리뷰를 할 때도, 그 다음에 다른 제품, 다른 앰프를 리뷰할 때도 종종 등장했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스피커가 아니라는 건 아마 샘튜브 계속 보신 분들 혹은 직접 저 제품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신세시스의 요 37DC 플러스 이 인티앰프, 하이브리드 인티앰프가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제품이 어떤 성향과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피커가 될 것 같아서 카르마로 두 곡을 일단 듣고, 사실 제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수입원의 오디오 피직 미덱스 2로도 한 곡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CD를 엄청 꺼내놨습니다. 테스트곡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듣다 보면 어라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하고 계속 꺼내게 되는, CD가 여러 개 나와 있다는 의미는 제품의 성능이 좋은 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내가 듣던 CD 소리가 이 음반은 어떻게 들리지 하고 계속 궁금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카르마 DB7S는 베이스 소리를 단정하게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카르마를 계속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카르마로 녹음을 안 했겠죠, 저희가. 일단은 카르마 DB7S에서 대역 밸런스가 맞으면 고음이 강조되거나 저음이 약해서, 혹은 저음이 강조되고 고음은 어딘가 좀 마스킹돼서 둔하게 들리거나 이러면 이 제품을 아마 테스트까지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곡을 들어보시면 앞에 두 곡, 카르마 DB7S로 들어본 앞에 두 곡을 들어보시면 대략은 짐작하실 거예요. 상당히 탄력을 유지한 채로 전 대역이 고르게 나옵니다. 일단 악기 수가 많아도 그렇고 다이나믹이 강해도 그렇고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 그 다음에 강렬할 때와 야금을 낼 때가 대비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글쎄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앰프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좀 더 디테일하고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를 좀 더 잘 드러낼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한 음악 내에서 많지 않고 또 그런 음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이 오랜만에 출연한 신세시스의 하이브리드 인티 앰프 37DC 플러스는 대단히 드라이브를 잘해요. 약간은 감탄스러울 정도예요. 다만 하이브리드 인티 앰프라서 이렇게 뇌피셜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전원을 올리고 약 30분 정도까지는 조금 이 밀도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깐 딴 일을 보고 이렇게 하고 와서 들어보니까 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를 사용하는 요령도 참고로, 혹은 저보다 좀 더 이렇게 사용하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더 파악하시겠지만 진공관 프리단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소리는 잘 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히팅이 돼서 안정화가 되면 좀 더 소리가 원래 음원 소리 쪽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0W 출력으로 카르마의 더블 베이스를 탁 틀어줘서 좀 왜소하게 만드는 아주 깔끔한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드라이브를 잘 못해서 베이스를 멈춰 세우지 못해서 울림이 많아지는 이쪽도 아니고, 아주 탄력 있게 딱 듣기 좋은 정도. 어떻게 보면 D클래스 증폭단의 드라이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는 살집이 살짝 있는 솔리드 앰프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앞쪽에 음색과 질감을 보태주는 692, ECC88 이 초단 진공관의 미세한 투명감과 떨림, 이게 전체 음악의 감성을 잘 살려줍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전원도 스위칭, 증폭단도 D클래스 증폭으로만 그렇게 흐르게 했겠죠. 근데 앞쪽에 진공관을 넣은 게 신세시스의 칼라이자 이 앰프를 기획한 신세시스의 어떤 묘수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고음부터 저음까지가 일체감 있게 잘 나오면서 아주 듣기 좋은 탄력을 만들어내주는, 콘트라스트 비교적 뚜렷하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옅어질 때와 짙어질 때, 그런 연주가 나올 때, 그런 음색이 등장할 때 잘 변화해주는, 그래서 이거 봐라 뭐 이런 소리가 살짝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똑같은 진공관이 투입되어 있는 CDP 14DC 플러스, 이 제품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그냥 원래 한 바디인데 나는 플레이어고 나는 앰프기 때문에 바디를 나눠놨어,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한 일체감, 아주 유연한 일체감, 그리고 이 색깔까지 아예 통일해서 이게 완전히 이탈리안 레드 빨갛게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겉에 마감을 굉장히 이쁜 하이그로시 처리한 이런 부분도 다른 제품에서 좀 보기 힘든, 상당히 나는 이름이 로마이듯이 난 이태리째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멋까지 더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37DC 플러스와 14DC 플러스 조합은 그 디자인에서 나오는 어떤 이탈리안 스타일, 이게 그대로 사운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이 조합을 쓰는 이유이자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품질로, 그런 탄력으로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들어보면 이 처음에 바이올린 협주가 따라따라따라따라 계속 옥탑을 내려오는 이런 합주가 흘러가는 동안 이게 잘 들려요. 저 뒤에 그 소위 바서폰 튠, 베이스가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좀 소리가 경질이 되거나 귀를 좀 피곤하게 할 수가 있는데, 베이스와 조합이 잘 되면 그분이 아주 이쁜 하모닉스로 들립니다. 딱 그런 지점을 찾아 맞추듯이, 원래 음원이 그렇게 녹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서로 양적으로 잘 대역 밸런스를 맞춰서 소리가 악기들이 낱낱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살짝 탄력이 일어서 그 부분을 되게 이쁘게 들리게 합니다.
감촉이 좋은 뭔가 좀 포근해지는 듯한 그런 합주. 바이올린 독주가 쭉 흘러나오면 이 바이올린 울림 자체도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강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적당한 피부에 닿으면 살짝 쿠션을 줄 듯한 아주 지나치게 폭신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반듯하게 날아오는 그런 바이올린 독주. 이런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가을 날씨에 이제 막 시작이 된 그런 가을 날씨하고도 가을 공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색. 그래서 좀 더 잘 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만에 들어본 그 척커맨지온의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라는 이 곡은 이 앨범의 첫 곡에 있는 Give It All You Got보다 템포를 느리게도 가지만 악기도 좀 줄이고 미세한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이게 그렇게 녹음한 이 앨범에 이 곡이 있는 걸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곡이죠. 반짝이는 스피커의 거의 바깥쪽에서 반짝이는 느낌과 베이스가 텅텅 걸리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금관 악기들이 반짝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게 말해서 아주 도취적이에요. 스트리밍하고 좀 다르게도 CD 플레이로 재생한 이 음원은 대단히 도취적인 소리를 냅니다. 아주 깔끔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여리고 이렇게 얇은 레이어들의 겹침이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상당히 실제 연주 속에 포근하게 묻혀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도취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각 악기마다 갖는 하모닉스이겠지만 실제는 각 악기마다 갖는 독특한 이런 두께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곡은 악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을 꽉 채운 채로 시청자를 감싸오는 어떤 여유롭고 넉넉한 느낌, 훨씬 넓은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면서도 입체적인, 그렇게 해서 음악 속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척커맨지온이었습니다. 카르마를 그렇게 드라이브 해놓고 스피커를 바꿔서 오디오 피직의 미덱스2로 들어보면 확실히 미덱스2는 자체적으로도 베이스에 대한 어떤 엄격함이 좀 있어요. 이 37DC 플러스로 드라이브한 미덱스2는 저도 처음에 아직 들어보지 않은 채로 오디오 피직 스피커로 매칭을 하면 스파크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수입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미덱스2를 들어보고 난 다음엔 미덱스2로도 충분하겠습니다. 미덱스2를 드라이브를 잘 합니다. 몇 곡을 들어보지 않고 바로 확인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덱스2가 좀 더 듣기 좋은 채로 이렇게 대역 밸런스를 맞춰내기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미덱스2에서 좀 더 감미로움 같은 게 흘러나오는, 이 미덱스2가 감정을 이렇게 넘치게 막 이렇게 흘러내는 스피커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정격인 그런 채로 아주 뛰어난 스테이징, 아주 입체적인 홀로그래픽한 그런 스테이징을 뛰어내는 현장감을 주는 그런 스피커인데 여기서 뭔가 그 음원에 담긴 연주자나 녹음한 사람의 표정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핸델의 저억시스에 나오는 나를 울게 내버려둬, 이게 아르모니아 문디 버전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솔로 독창자의 그 소노리티, 음색의 이런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강렬하고 진하게, 그리고 엷어질 때와 두터워질 때 이런 대비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곡의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감정들이 아주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데, 이런 솔로 곡에도 뒤쪽에 저음이 깔려 있다는 그 소편성 관현악 합주가 뒤쪽에 배경처럼 이렇게 깔리면서 저 아래 베이스가 이렇게 살짝 드리워져 있는데 그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진하고 옅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의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실제 앞에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강렬하고 진한 채로 그 감정 변화나 호소력이 짙은 그런 소리들이 아주 멋지게 흘러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미덱스2에서 호소력 짙은 그런 표현들이 들리는 게 일단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인티앰프 37DC 플러스를 다시 보게 만드는, 37DC 플러스를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 클래스 DMF인가? 출력 250W도 출력 250W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소리로도 안 들렸고 클래스 DMF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다 듣고 난 후의 느낌은 뭐냐면, 진공관 앰프 소리를, 그냥 음색은 진공관 앰프 소리를 내되 진공관 앰프가 익숙하게 처리 못하는 파워 앰프의 모노블록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성능을 인티앰프 내에서 구현하려고 D클래스 증폭단을 사용한 게 아닐까. 물론 이제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구성하고 모노블록으로 구성한, 지난번에 보면 117DC와 98DC랑 이런 앰프라고 비교하면 입체감의 사이즈, 좌우폭과 앞뒤폭 이런 거는 조금 축소돼서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게, 그걸 구현하려고 D클래스 증폭단으로 결정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대단히 호소력 짙고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음악에 있는 표정들이 잘 읽혀지고 실제 현장의 느낌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앰프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다지 아쉬움 없이 잘 갖춘, 가격이 500에서 한 7, 800 사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가격으로 이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일단 이게 신세시스이든 아니든 금세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널리 알려야 되는 하이브리드 인티앰프 하나가 또 출연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스트리밍도 한번 해보겠지만 아직은 자사에서 스트리머는 없어요. 그래서 CDP로, 자사 CDP로 조합을 한 이 조합 자체의 사운드가 다시 돌아온 신세시스의 현재 소리를, 그런 품질과 성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늘 재밌고 지난번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신세시스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